북한이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지진 강도 5.0의 10킬로톤의 위력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정면 도전 행위로서 북한은 무모한 도발로 결국 자멸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 직후 곧바로 긴급 대응반을 운영하면서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작전지휘관 회의를 열고 기존의 킬체인에 대량 응징보복 개념을 추가한 3단계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일인 9일 오전 5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규모 5.0, 위력은 10킬로톤 정도로 현재까지 핵실험 중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68주년을 맞는 9일, 우리 시간보다 30분 빠른 평양 시간으로 오전 9시에 5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9일 오전 우리 기상청은 북한에서 발생한 인공지진의 규모를 5.04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진앙은 지난 4차 핵실험 때보다 서쪽으로 900m 떨어진 곳으로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인근 지역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지하 700m로 추정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4차 핵실험 때 규모 4.8보다 2배가량 에너지가 세다고 밝혔습니다. 폭발력을 10킬로톤으로 추정했는데 지난 4차 핵실험 당시 폭발력이 6킬로톤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역대 최대 위력입니다. 핵실험 간격도 최단 시간입니다. 북한의 첫 핵실험은 2006년 10월에 진행됐는데 이후 3년에서 4년 간격으로 핵실험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핵실험은 지난 1월 초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약 8개월 만에 단행됐습니다. 자신들이 핵 보유국임을 강조하기 위해 짧은 시간 내에 5차 핵실험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TV는 평양 시간으로 9일 오후 1시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핵무기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북부 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이번 시험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보도는 소량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핵탄두 실험은 당당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악랄하게 걸고 드는 미국과 적대국들에 대한 실제적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돼 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 의지의 과시라고 위협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소연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한 긴급 국가안전보장위원회의 NSC가 황교안 국무총리를 주재로 열렸습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는 외교적 고립에 직면하고 경제 또한 파탄에 이르면서 결국 자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분석하고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은 4차 핵실험 이후 유례 없이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했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추가 핵실험을 공언하며 일련의 도발을 이어가더니 결코 오늘 5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정면 도전 행위로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중대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청와대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NSC 회의를 마친 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번 G20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한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여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로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앞으로도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 상황은 도외시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한다면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할 것이고 경제 또한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종국적으로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즉각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유엔 안보리 및 양자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굳건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한편 라오스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현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강경일 상사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긴급회의에서 핵실험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책을 지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핵포기를 촉구한 비확산 성명을 채택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핵실험을 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광적인 무모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을 통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고립뿐이라며 이러한 도발은 결국 자멸의 길을 재촉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낮 12시부터 15분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긴급 통화를 가졌습니다. 이는 역대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미 정상 간의 가장 신속히 이루어진 통화로 오바마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에어포스원에서 박 대통령과 긴급 통화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해구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비롯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5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따라 박 대통령은 라오스 공식 방문 일정을 단축하고 계획보다 4시간을 앞당겨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 직후 긴급 대응반을 운영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기존의 킬체인에 대량 응징보복 개념을 추가한 3단계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국방부와 합참은 초기 대응반을 긴급 운영하고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이순진 합참의장 주관하에 각군 작전사령관들이 참가한 긴급작전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과 주변 국가들이 우리 군을 주목하고 있다며 당면한 상황에 대한 냉철하고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의 군사 대비 태세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후 합참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또다시 자행한 핵실험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경고한 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합참은 기존의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량 응징 보복 개념을 추가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을 한국형 3축 체계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제1축인 킬체인 능력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경우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미 북한과 상응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우리 군만이 보유한 순항미사일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비롯해 다량의 공대지 유도폭탄과 미사일은 상당 부분 대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제2축 KAMD는 패트리어트를 비롯해 MSAM 성능 개발 등을 통해 방어 지역을 확대하고 요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3축으로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개념인 KMPR은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 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 보복하는 체계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동시에 다량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등 타격 전력과 정예화된 전담 특수작전 부대를 운영할 것이며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 전략과 동맹의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을 구체화해 선제 타격 개념을 포함한 작전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 역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국인 미국과 일본,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혜인 중입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긴급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두 장관은 이번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도출하고 독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해 고위급과 실무 차원에서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판하고 중국 및 러시아가 대북 추가 제재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윤 장관은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도 통화를 갖고 추가적인 대북 조치를 강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추가적 대북 조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넘어서는 범위의 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공식 반대 성명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핵실험을 진행했다며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과 관련해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안보리 관련 결의를 준수하며 지역 정세를 악화시키는 어떤 행동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추진하고 육자 회담을 통해 문제 해결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도 이번 5차 핵실험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입을 모아 북핵 실험을 규탄했습니다. 여야 모두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는 9일 오후 긴급 전체 회의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관련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심예슬 라사입니다. 9일 오전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감지되자 여야 모두 긴급회의를 여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중 하나로 보기에는 너무 위중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하면서 공항에서 북한의 여러 동향과 움직임이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추미애 대표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추 대표는 북핵 실험이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자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어떤 핵무기도 한반도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역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정보위와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백해무익한 북한의 도발 행위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전 세계 평화를 해친다며 북한은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에 열린 국회 국방위 긴급회의에서 국방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상황평가와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북한식 핵개발 프로그램 완성을 위한 기술적 진전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체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김정은 리더십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질적 핵 능력 시연을 통해 자신들이 사실상 핵 보유국임을 과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확산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시민들도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행태를 도무지 이해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윤현수 기자가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서울역 KTX 대기실입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의자에 앉아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한 뉴스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가던 길을 멈춘 시민들도 시시각각 전해지는 소식에 TV 화면을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고향이 이북이라는 한 시민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핵실험을 또다시 강행한 북한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성격이 정상으로 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세계가 지금 전부 주목하고 있는데 철부지인 건지 안 그러면 정신이 이상인 건지 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빨리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10대 고등학생도 비슷한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세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데 왜 굳이 고집을 부리는 건지 럭비공 같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사춘기 소년도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뒷골목 깡패 같은 북한을 상대로 원칙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좋게 이렇게 협의를 봐주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핵실험하는 거 볼 때마다 좀 화가 나기도 했고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강경하게 대응해서 핵실험을 중단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은 북한의 행동에 황당함을 넘어서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절대로 북한의 협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면서 전 세계가 힘을 합해 지금보다 더 압박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죠.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일을 하실 때 저희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좀 합심이 돼서 뭔가를 좀 보여줬으면 거기서 우리나라 이렇게 깐이 안 보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될까를 생각해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다시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북한 김정은 정권. 시민들은 광적인 북한의 행동에 대응해 당당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 의도는 무엇인지 또 향후 남북관계와 국제사회 움직임 등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차두현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북한이 대북 제재의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습적인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네, 먼저 북한의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9월 2일이 대북 제재 6개월이 된 그 날짜입니다. 그로부터 한 일주일 뒤에 핵실험을 했다라는 거는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 해봐야 아무런 소용없다. 우리는 건재하다. 이렇게 핵실험을 할 정도로 이걸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최근에 들어서 북한 고위층 탈북들을 비롯해서 북한 체제 내에 뭔가 이제 균열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아무런 균열 없다. 네. 일치 단결해서 지금 핵 능력 오히려 향상을 해서 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9월 초 대통령께서 이딴 양자 정상회담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하고 그다음에 북한 핵 불용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 핵 개발에 관한 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거나 압력을 행사할 생각을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어쨌든. 이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신의 어떤 건재함을 과시하겠다라는 의도가 상당히 좀 다분한 것 같은데요.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4시간여 만에 5차 핵실험이 성공했다. 그리고 적대 세력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조치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네, 저희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렇죠. 평양시로 오후 1시에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이 핵탄두의 성능과 위력을 최종 검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북한이 UFG 훈련 이후부터 쭉 해온 얘기들이 어떤 거냐면요. 한미의 군사 대비태세라든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이 대비태세 향상에 대해서 사변적 조치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다계단으로 하겠다고 또 했죠. 바로 얼마 전에는 이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확장 억제, 익스텐드 디터런스를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미니트맨 실험 영상까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네. 기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도 이 정도의 핵 능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지진파 규모로 볼 때는 그동안 앞에 했던 4차례보다 다소 큰 규모의 네, 그렇죠. 이 핵폭발 실험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 이거를 이제 북한은 기존과 같은 그런 핵실험이 아니라 이제는 핵탄두 실험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우리가 소형화, 경량화에 이제 성공을 했다. 언제라도 무기화해서 실전 배치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우리 정부는 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위반해가면서 올해로만 벌써 2번째 중대 도발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당분간 남북한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위협 의지를 과시를 하고 네. 실질적으로 이 핵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권고라든가 이런 걸 계속 무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취할 수밖에 없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뭐 타협적이나 이런 인상을 보이게 되면 네. 오히려 북한에서 더 안 좋은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먼 길을 비핵화까지 가야 될 길이 여전히 멉니다. 네. 먼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간다라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네, 박사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롯해서 우리 군의 대비 태세는 어때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평정심이에요. 네. 이제 북한의 이런 전략적 도발은요, 앞으로도 계속 이 제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아파서 어떤 행위가 북한 내에서 어떤 사태가 있기 전까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김정은의 퍼스널리티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게 북한의 속성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 대비 태세를 굳건히 유지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우리 사회 일부에서 금년에 들어서 북한이 각종 탄도미사일 개발을 하고 유엔 제재하에서도 핵실험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소용이 없나 보다. 북한은 제재를 해도 다 이 개발을 해내는구나. 네. 이런 얘기들,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북한 만능 아닙니다. 네. 북한이 하고 있는 어쩌면 지금 하나하나의 조치들은 정말 이 마른 감자에서 물을 짜내듯이 네. 있는 대로 있는 걸 쥐어짜내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게, 그리고 북한의 능력에 대해서 경계는 하되 너무 과대평가하지 않고 중심을 잡아가는 게 오히려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유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쌓이는 대비 태세 자체도요, 어느 정도 몇 가지의 보완해야 될 점은 있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북한 이 각종 위협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 태세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지금 계속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작은 구멍을 메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능력과 한미연합 대비 태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먼 길을 간다는 거거든요. 먼 길을 갈 때는 꾸준함하고 평정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런 걸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더 강조드리자면 북한이 이렇게 전략적 도발을 한 다음에 또 국면 자체에서 다른 이 국면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핵 위주로, 핵이나 대량 살상 무기 위주로 전략적 도발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다시 재래 도발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이에 대한 대비 태세도 우리가 늦추지 말아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차두현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2016 서울안보대화가 3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폐회사에서 사흘 동안 나눈 논의가 세계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다자 간 안보를 논의하는 서울안보대화. 9월 9일 2016 서울안보대화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개최 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포함한 34개국, 5개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복합안보위기, 도전과 해법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서울안보대화는 본회의와 특별 세션, 양자대담이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본회의는 북한 비핵화와 국제공조, 해양안보협력, 그리고 사이버 안보 도전과 국방협력을 주제로 열렸으며 특별 세션은 각각 유엔 글로벌 평화 리더십과 평화 활동,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 민군 겸용 기술 도전과 과제가 주제였습니다. 각국 안보 전문가들은 안보와 평화를 위한 협력이라는 서울 안보대화 슬로건에 맞게 아태 지역 다자 안보 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서로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한 비세그라드 국방 차관 회의가 처음 열렸으며 미국과 일본,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 20개 국가와의 양자 대담을 통해 상호 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 협력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폐회식에서 황인무 국방차관은 지난 4일간 나눈 논의가 작게는 각 나라의 평화와 안정, 크게는 세계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가 최고의 화약고가 아닌 세계 평화와 번영을 촉발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2016 서울 안보대화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일어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단합과 협력이 시급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도발이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처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흔들림 없이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핵을 통한 위해를 가할 경우 가차없이 응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듯 도발을 일삼는 북한은 분수를 깨닫고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